2명이 숨지고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참가 외국인 수영 선수 등 20여 명이 다친 광주 클럽 붕괴 사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불법 중축과 개축이 확인됐고 사고 순간 CCTV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예정됐던 여름 휴가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지난주 북한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 주 후반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우대국 제외 결정이 예상됨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홍남기 부총리 등 경제부처 수장들도 잇따라 휴가를 취소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하면서 수입 맥주의 간판격이던 아사히 판매량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급성장하던 국내 일본 자동차도 수입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세월호 막말 파문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징계를 받았던 차명진 전 의원이 우리 국민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퇴행적이자 저급한 반일 감정에 의지하는 문 대통령의 상술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무소속 이현주 의원도 일본 불매 운동을 정면으로 비난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장마가 끝나고 이번 주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전 10시를 기해 충청 이남과 강원 영동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발효되겠습니다. 그제 낮 북한 소형 선박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와서 우리 군 당국이 퇴거 대신 이례적으로 예인 조치했습니다. 북한 선원 3명은 항로 착오로 월선했다며 비순 의사는 전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월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클럽 내 일부 불법 증축과 개축이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김범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클럽 붕괴 당시 CCTV 영상입니다. 갑자기 왼쪽에 춤을 추는 사람들의 발이 보입니다.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아래층 바에 있던 사람들이 손을 올려 구조물을 떠받쳐 봅니다. 하지만 위쪽 무대는 이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 숨진 2명은 복층 구조물에 깔리면서 순식간에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애초 알려진 부상자 16명 가운데 수영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들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8명도 생명이 위태로운 정도의 중상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광주광역시 구조본부는 가볍게 다친 사람까지 합쳐 이번 사고의 부상자를 모두 25명으로 집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클럽은 양쪽 복층 공간 등을 허가 면적보다 배 가까이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중축 내지는 개축이 일부 확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사실과 관련해서 지금 충분하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대표 등 3명을 입건한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불법 건축물 특별 대책단을 만들어 위법 사실이 드러나는 곳은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이번 광주 클럽 사고로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에 참가했던 외국인 선수들이 다치면서 해외 언론도 붕괴 원인과 수사 상황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질병인 안전 불감증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한 셈입니다. 그나마 사고 당시 빛났던 시민의식이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깔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손님들이 힘을 합쳐 무너진 구조물을 밀어 올립니다. 긴급 상황에서 다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폐막을 하루 앞두고 클럽을 찾았던 외국인 선수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부상자 25명 가운데 외국인 선수는 8명. 미국인과 뉴질랜드인 등 대부분 수구 선수였습니다. 스포츠 축제를 보도하던 외신들도 즉각 이번 사건을 타전했습니다. CNN은 미국 여자수구 대표팀의 우승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에서 붕괴가 일어났다며 이번 사고를 비극이라 표현한 미국 수구협회 측을 인용했습니다.
BBC는 2층에서 춤을 추다가 5m 아래로 떨어져 급하게 도망쳤다는 한 뉴질랜드 선수의 인터뷰를 인용해 당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경찰 조사 상황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허가를 받지 않은 복층 구조물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조사 당국이 보고 있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AFP는 불법 중축된 클럽의 소유주에 대해 경찰이 과실치사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챙기고 도와주려는 시민의식은 빛났지만 스포츠 축제 가운데 일어난 이번 사고로 또다시 한국의 안전 불감증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로 예정했던 여름 휴가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오늘부터 닷새 연차 휴가를 내려고 했지만 여름 휴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가기 결정과 지난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상황이 문 대통령의 휴가 취소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던 국회 방미단이 3박 5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미국 의원들이 아직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느 편을 드는 것 같은 인상은 안 주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일본 반응이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었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아베 정권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입 맥주의 간판격이던 아사히의 판매량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급성장하던 국내 일본차 시장 분위기도 한풀 꺾였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4캔에 10,000원 등 각종 할인 행사에 힘입어 크게 성장한 수입 맥주 시장.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시장 규모는 325만 5,351헥타리터에 이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 넘게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수입 맥주 간판격인 일본 아사히의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달까지의 통계에서 아사히 판매량은 0.8% 감소한 반면 중국 칭따오는 13.9% 증가했습니다. 아사히의 수입 맥주 시장 점유율이 2.8%포인트 줄면서 1, 2위 순위도 역전됐습니다. 특히 이번 달부터는 개별 불매 운동뿐 아니라 주요 대형마트와 편의점들도 할인 행사에서 일본 맥주를 제외하거나 신규 발주를 중단하기 시작하면서 판매량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반면 국산 맥주 업체들은 여름 성수기에 일본산 불매 운동이 맞물리면서 매출이 크게 뛰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이 일본 제품을 꺼려하면서 여름 성수기 국산 맥주 판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가정용 시장에서는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던 일본 맥주가 순위 밖으로 밀려났고요. 지난 2015년 이후 급성장세를 이어가던 국내 일본차 시장도 영향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상반기 일본차 수입액은 6억 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규제가 본격화된 이번 달부터 수입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대표적인 무역욕조죠. 한국과 일본의 한국 시장에서 일본차가 잘 팔렸었는데 최근에 어떤 일본의 불매운동 그런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우리 시장에서 일본차가 상당히 좀 고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다음 달 2일 가기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불매운동의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 퇴행적이며 저급한 반일 감정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차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제품 불매나 국산 부품 자력갱생 같은 퇴행적인 운동으로 대중의 저급한 반일 종족주의 감정에 의지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얄팍한 상수를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아베 수출금지 조치가 한국당의 공격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강제징용 문제 역시 제3국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올여름 장마가 끝나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찜통 더위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강원 영동 지역과 충청 이남 지방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발효되겠는데요.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난 서울은 한낮에 기온이 30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남부지방인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북부 지역에는 장마 전선의 끝자락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은 낮까지 빗방울 정도가 떨어지겠고요. 경남 남해안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밤사이 해안과 내륙 곳곳에도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포항의 최저 기온이 27.4도, 제주 26.1도, 서울 25.5도 등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았습니다. 낮에는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강릉과 대구 34도, 광주와 대전 33도, 서울 3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 무더위는 점점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33도, 남부지방은 35도 안팎의 더위가 맹위를 떨치겠고요. 내일과 모레 중북부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높은 습도 탓에 오후에 전국의 불쾌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10명 중 전원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이니까요. 실내 온도를 26도로 유지해 주시고 또 습도 조절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웨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지난 17일 동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중 북한 당국에 단속됐던 러시아 선박 샹하이린 8호가 무사히 속초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일부는 러시아 국적 300톤급 홍계잡이 어선인 샹하이린 8호가 어제 낮 1시 12분쯤 속초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에는 우리 국민 2명과 러시아 선원 15명이 탑승했고 북한 단속 11일 만에 모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우리 국민이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했다가 북측 수역에서 단속돼 조사를 받고 귀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이 타고 있던 선박이 북한에서 돌아오던 시각, 북한 소형 목선이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와서 우리 군이 예인 조치했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은 항로를 착각했다고 진술했는데 특이한 움직임이 있어서 군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북한 소형 목선이 우리 해역을 넘은 건 지난 토요일 밤 11시 21분. 우리 군 당국은 북한 소형 목선이 남측 해역으로 돌아온 직후 출동해 새벽 2시 17분쯤 선원 3명을 강원도 양양 지역 군항으로 이송했습니다. 선박은 새벽 5시 반쯤 예인했습니다. 우리 군은 평소 북한해선의 단순 월선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시행했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선박을 예인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와 우리 함정에 예인된 북한 소형 목선이 이른바 북한군 부업선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목선에 탔던 선원 3명 가운데 1명은 북한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선원들은 우리 군 조사에서 방향성을 잃고 항로를 착각해 북방 한계선을 넘었다면서 휴선 우산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북한 목선이 주변에 조업어선이 없는 상태에서 자체 기동으로 남쪽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동해에서 NLL을 넘어 불법 조업하다가 적발돼 퇴거 조치된 북한어선은 모두 380여 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여 척에 비해 10배 가까이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처럼 북어선의 퇴거가 늘어난 건 동해 NLL 일대에 오징어장이 형성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다만 최근에는 동해 일대 오징어장에서 북한 어선이 식별되지 않았고 연한 불빛을 확인할 수 있는 수역인데도 항로를 착각했다고 말하는 등 특이점에 주목해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일본 도쿄신문이 북한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이 담겨 있고 미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는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신문이 지난해 11월 북한이 작성한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노동당의 지침을 주지시키기 위한 내부 문서라는 겁니다. 모두 12쪽 분량인데 치안기관인 인민보안성과 무장경찰, 조선인민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도쿄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문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트럼프 놈으로 표현하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 성취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이 없다고 짓거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미국의 본심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면서 미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측이 지난해 9월 보낸 송이버섯 선물에 대한 답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북한에 보낸 귤 200톤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당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남측 동포의 뜨거운 마음을 담은 선물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보도했지만 문서에는 괴뢰가 보내온 귤은 전리품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도쿄신문은 이 문서가 작성된 지난해 11월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뒤 5개월이 지났지만 양측 협상에 진전이 없던 시기였다며 내부 기강을 다잡기 위한 북한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지난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서 귀순한 북한군 병사 오청성 씨가 일본 오사카에서 강연을 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귀순하기 전 개성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진 오 씨는 강연에서 병에 걸린 어머니가 차로 불과 15분 거리에 있는데도 만나지 못해서 괴롭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NHK는 또 오청성 씨가 판문점에 배치돼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해외 문화를 접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며 이것이 탈북의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됩니다. 그러나 추경안 처리가 먼저라는 여당과 원포인트 안보국회라고 주장하는 보수 야당 간의 기싸움으로 의사일정 합의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안 처리가 쉽지 않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시국회 소집을 하루 앞두고도 의사일정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우선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당이 추경 처리 약속 없이 국회를 열자고 하는 건 패스트트랙 수사를 피하기 위한 심산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추경 처리에 대한 약속 없이 원포인트 안보국회 소집 요구는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 국회를 열기 위한 저의가 아닌지.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보수 야당은 본회의를 열면 자연스럽게 추경은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이를 핑계로 삼는 건 안보국회를 안 열겠다는 속셈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본회의 열면 추경은 자연스럽게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추경 운운하면서 안보국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 여당의 진위가 아닌가. 여야는 원내 지도부 간 기싸움에 이어 안보 문제를 두고서도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정부가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에도 침묵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북한 규탄 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정권이 과연 정상적인 안보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황 대표가 전쟁이라도 원하는 것이냐며 정쟁의 평화를 발목 잡힐 수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어렵게 진행되어 온 남북미 대화와 협의 과정을 무위로 돌리고 또다시 한반도 긴장을 극단적으로 고조시켜 전쟁의 길을 유발하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참으로 당연이고 한심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여야의 대립이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면서 7월 국회마저도 개점 휴업 상태로 마감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시작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경찰의 세 번째 소환 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체포영장 신청도 가능한데 앞서 보신 것처럼 국회가 하는 일 없이 문만 열어놓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됩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의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속되는 경찰의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양수, 엄용수,
여상규, 정가빈 의원 등 4명에 대해 3번째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4사람은 이번에도 불출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차원에서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아무리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이 올 때까지 자유한국당은 투쟁할 겁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지도부까지 경찰에 출석하면서 우회적으로 한국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방패로 조사마저 응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원칙 수사를 강조해온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체포 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보통 3번째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수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다시 열린다면 체포는 어려워집니다. 그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10명 안팎의 범여권 의원들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만 전담하는 대규모 특별 공판팀이 꾸려집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등 핵심 피고인들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죠. 수사 못지않게 공소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온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한참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신변 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나가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최장 6개월인 구속 기한이 거의 다 지났기 때문인데 그동안 재판은 공전을 거듭해왔습니다. 변호인 측이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만 200명이 넘는 데다 이들마저도 갖은 핑계로 불출석하는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사법농단 재판이 장기전 양상을 보이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역대급 규모의 특별 공판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7개 재판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사법농단 재판만 전담하는 팀으로 20명 가까운 검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평소 싸움터는 조사실이 아니라 법정이라고 강조한 만큼 수사팀과 지휘 라인을 최대한 유지해 특별 공판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데 형사 법집행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년 간격을 두고 재수사를 벌인 끝에 34명을 재판에 넘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 공판팀 구성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만 수천 명에 달하는 사회적 참사인 만큼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3명이 유죄 판결을 위해 공판에만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공판을 전담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특별 공판팀을 구성해서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이미 8명을 구속 기소한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사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면 대규모 특별 공판팀이 구성돼 삼성 측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경제 권력의 불법 행위가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도록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윤신임 총장의 의지가 법정에서도 빛을 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 성향의 유튜버 김상진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씨와 김 씨의 유튜브 방송을 도운 3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사무총장인 김 씨는 올해 1월부터 윤석열 총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집 앞에 찾아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체포되던 당시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고유정은 아주 침착하게 황당하다는 듯한 말과 행동을 보였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소매 상의에 슬리퍼를 신은 일상적인 모습의 고유정. 형사들과 마주치자 무슨 일이냐는 듯 어이없는 표정을 짓습니다. 지난달 1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이 고유정을 긴급 체포할 때 모습입니다.
고유정은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순간에도 그런 적 없는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줄곧 침착함을 유지하며 남편을 불러도 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체포 당시 고유정은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이었고 경찰은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범행 도구 등을 찾아냈습니다. 고유정의 이번 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경찰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영상을 일부 언론에 제공한 사람은 박기남 전 제주 동부경찰서장. 경찰청은 박 전 서장이 체포 당시 영상을 개인적으로 제공한 만큼 공보에 관한 규칙 위반이라며 조만간 박 전 서장을 불러 공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엉뚱한 계좌로 돈을 잘못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년에 2천억 원 정도인데요. 본인 실수인 만큼 돌려받기 쉽지 않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직원 실수로 엉뚱한 거래처에 1,500만 원을 잘못 보낸 교복업체 사장 김동석 씨. 거래처에선 당장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은행에선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필 해당 거래처가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지금 압류 걸려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해서 줄 수가 없어요. 은행 측은 며칠 뒤 1,500만 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가져갔습니다. 압류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순간 채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줄 수가 이미 그때부터는 자기들도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모바일 뱅킹 기술이 발달하면서 돈을 보내기는 더 쉬워졌지만 그만큼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생기는 차고 송금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고 송금의 규모는 지난 2014년 1,400억에서 지난해 2,4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간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동명이인 같은 경우나 카카오 프로필만 봤을 때 그냥 친구가 이제 제 프로필 사진 똑같은 걸 보고 잘못 보내서 다시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연락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난해의 경우 차고 송금은 모두 10만 건이 발생했는데 돈을 돌려받은 건 50%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상 일단 입금이 되면 수취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반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계좌 주인이 반납을 거부하면 횡령죄로 고소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내는 것 말고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마저도 계좌 주인과 연락이 안 닿거나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돌려받기는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다행히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사람이 그 통장에 전부 다 돈이 빠져나가고 다른 재산이 없다 하면 사실 소송을 해도 실질적으로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겠죠. 애꿎은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1,000만 원 한도에서 돈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 송금액 80% 정도를 먼저 돌려주고 잘못 송금받은 사람에게 나중에 되돌려받는 방안입니다. 기본 취지는 여한 어떤 그 송금인 어떤 실수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100% 자기가 보낸 돈을 100% 다 돌려받는다는 것은 조금 이제 왜냐하면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지난해 12월 이를 뒷받침할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고액 차고 송금의 경우는 개인이 스스로 구제하고 소액 차고 송금 경제적 취약자의 경우는 국가가 그 소송을 대신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실수를 공적 자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느냐는 반론도 적지 않은 상황. 전문가들은 차고 송금을 예방하려면 개인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송금 전 받는 사람과 계좌번호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주 거래하는 계좌는 등록해놓는 게 좋습니다. 또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미리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일정 시간 뒤에 송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여러 개가 있으면 하나의 계좌만 지연이체 제도를 딱 도입을 해놓으면 큰돈 거래는 지연이체 제도가 도입된 계좌를 쓰고 다른 소액 계좌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계좌 쓰고 그렇게 하는 형태도 가능할 겁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소송 문제 등에서 건설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으면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2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 클럽의 불법 공사에 대해서 담당 구청은 현장 점검 한 번 하지 않은 채 아무 조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일반 음식점인데도 춤을 출 수 있도록 허가받는 과정에서 수사관 점이 발견돼서 경찰이 특혜 의혹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희고등 서울 8개 학교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 심의가 오는 목요일 8월 1일에 열립니다. 전주 상산고처럼 교육부의 최종 결정으로 기사회생하는 자사고가 나올지 관심인데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홍콩에서 토요일에 이어 어제 일요일 밤 늦게까지 이른바 송환법과 경찰의 폭력 진압을 비난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쏘며 진압했고 수십 명이 다치거나 체포됐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다시피 하는 신문이죠. 산케이 신문이 현재로선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강제징용 소송 문제 해결을 거론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되는 사태를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한국 측의 변화를 기다릴 의향으로 9월 유엔 총회 등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경우에도 현재대로라면 직접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공은 한국 편에 있다며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자세를 관찰한다고 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앞으로 한일 두 정상의 참석이 예상되는 국제회의는 9월 유엔 총회와 10월 동남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11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이 징용공 소송 해결로 이어지는 전향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 한 이 자리에서 직접 대화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연내 중국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구체적인 일정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가까운 관저 관계자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지금의 한일 관계를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에 가까운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예정됐던 여름 휴가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다 이번 주엔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자리를 비우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매년 7월 마지막 주에 떠났던 여름 휴가를 올해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29일부터 닷새 예정했던 연차 휴가를 취소하고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하기로 했다면서 직원들의 휴가에는 영향이 없게 하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이번 주 한반도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3가지 품목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일본의 보복 조치가 중대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인 다음 달 2일 우리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일본의 가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이 정한 전략물자 1000여 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빼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 기업 피해는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휴가 취소는 우리 정부의 대비책을 더 단단히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고 일본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또 지난주 발생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역시 추가적인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클럽 붕괴 사고로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들을 포함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도 휴가를 떠날 분위기가 아니라는 판단에 고려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6년 집중호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로 여름 휴가를 취소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7월 마지막 주에 닷새 연차를 내고 긴 여름 휴가를 보냈던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하루 이틀 연차를 사용해 짧은 휴식만 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취소한 가운데 경제부처 수장들의 휴가 취소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경제 컨트롤 타워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단 하루 가려던 여름 휴가를 결국 취소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이 100일 가까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문 대통령의 휴가 취소 결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주무부처 수장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애초 이달 중순에 여름 휴가 계획을 잡아놨지만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지난 26일 수석비서관 인사로 2년 2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난 조국 전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 하루 3건의 글을 한꺼번에 올리면서 대일 여론전을 제기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정부가 시작한 경제전쟁은 외교와 협상으로 풀어야 하지만 주권 침해는 결단코 용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글에선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이 틀렸다며 사법주권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 경제전쟁을 도발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당과 언론은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한국 정부와 대법원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막말 파문으로 한국당에서 징계를 받았던 차명진 전 의원이 이번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퇴행적이고 저급한 반일 감정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무소속 이현주 의원 역시 일본 불매 운동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하겠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런 반일 분위기에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차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일본 제품 불매는 퇴행적인 운동으로 저급한 반일 감정에 의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얄팍한 상술이라고 적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는 아베의 수출금지 조치가 한국당의 공격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강제징용 문제 역시 제3국 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하라며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따를 것을 주문했습니다. 차 전 의원의 이 같은 공개 조언에 황 대표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여러 좋은 의견들을 모아서 우리 당의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택배 노조가 일본 유니클로 제품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땐 무소속 이현주 의원이 총대를 냈습니다. 자신들만이 정의라 생각이 다른 사람의 권리는 마구 짓밟아도 된다는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일갈한 겁니다. 또 친일파 마녀 사냥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관련 소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불매운동 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의 소재나 부품이 쓰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훨씬 손해예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불매운동은 국민의 자발적인 행동인데 그 절실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 대통령과 정부 비난에만 열을 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를 떠난 조국 전 민정수석은 일본의 주권 침해는 결단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다시 SNS 여론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한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누구의 편에 설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올해 상반기 일본차 수입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달 이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의 자료를 보면 상반기 일본차 수입액은 6억 2,324만 달러, 우리 돈 7천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2% 뛰었습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2015년 전체 수입액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관세청이 집계한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일본차 수입액은 4,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3% 줄었습니다. 네, 밤사이 올여름 장마는 끝났지만 오늘부터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간밤에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서울 25.5도, 포항 27.2도 등으로 해안과 내륙 곳곳에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았습니다.
낮은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이어집니다. 강원 해안과 충청 이남 지역은 폭염주의보 속에 33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릅니다. 강릉과 대구 34도, 서울도 30도까지 높아지면서 어제보다 전국적으로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의 끝자락에서 오늘 낮까지 중부 지역은 산발적인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경남 해안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이번 주는 무더위가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경우 주 후반에 33도를 웃돌면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밤 사이에도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무더위 속에 내일과 모레는 중북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주말과 휴일 동해 북방 한계선 주변에선 두 건의 긴박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지난 17일 북한에 억류된 우리 선원 2명이 돌아왔고 선원 3명이 타고 있는 북한 소형 목선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와서 우리 군이 예인 조치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입니다. 그제 저녁 7시 북한 원산항에서 러시아 국적 300톤급 홍계잡이 어선인 샹하일린 바로가 11일간의 억류 상태에서 풀려났습니다. 원산에서 남쪽으로 향한 샹하일린 바로는 18시간 만인 어제 낮 1시 12분쯤 속초항에 도착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우리 국민 2명과 러시아 선원 15명도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샹하일린 바로는 지난 16일 속초항을 떠나 러시아 자르비노항으로 향하던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인 17일 동해상 북측수역에서 북한 단속에 걸려 원산항으로 인도됐습니다. 샹하일린 8호가 남하하던 시간인 그제 11시 21분쯤에는 북한의 소형 목선 한 척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동해상 경계에서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우리 군 당국은 이번에는 이 선박의 월선 직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서 신속한 대응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지난번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때문에 우리 군이 경계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빈 목선들도 발견하고 이번도 예인 조치하고 그런 걸 통해서 철저한 그런 조치들을 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좀 위안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 당국은 평소 NLL을 넘어오는 북한 소형 선박을 퇴거 조치했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예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 선원 3명 가운데 1명은 군복을 입고 있었고 선박 이름의 일련 번호 때문에 북한군 소속 부업선으로 추정됐습니다. 선원들은 항로착오로 월선했다면서 귀순 의사는 전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동해상에서 북한과 관련한 긴박한 움직임이 증가하면서 남북 관계에서 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적었던 동해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화살머리 고지의 유해 발굴을 마치면 남북 협의를 통해서 DMZ 전역으로 유해 발굴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각 27일 워싱턴 DC 인근 펜타곤시티 쉐라톤 호텔에서 제한군인의 주최로 열린 정전협정 66주년 한국전 참전용사 보훈의 밤 행사에서 조윤재 주미대사가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군 DPAA와 함께 진행 중인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조사 활동에도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대치로 6월 임시국회가 소득 없이 끝난 가운데 이른바 안보국회를 요구하는 보수 야당의 요청으로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여야의 입장차로 이번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7월 국회 소집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논의를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탄국회 의도가 아니라면 추경안 처리를 약속하라고 촉구했지만 두 야당은 본회의를 열면 추경은 자연스럽게 처리되는 것이라며 이를 전제 조건으로 받아주진 않을 것이라고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추가 경전 예산안이 100일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역대 장기 표류 2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다음 달 10일이면 최장 방치 신기록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미세먼지와 산불 대응 등 국민안전과 부진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하순 국회에 제출된 6조 7천억 규모의 추경 예산안.
하지만 90일을 훌쩍 넘기고도 처리되지 못하며 장기 표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10일이면 19년 만에 역대 최장기간 국회 체류 신기록이 달성됩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2000년 제출된 추경안이 107일 만에 통과돼 가장 오랜 기간 지연됐고 2008년 추경안은 91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까지 나오면서 추경안 처리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야 협상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추경 효과가 반감되고 특히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예산은 미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추경은 이거는 좀 너무 국회에 제출된 지 오래돼서 이미 데드라인은 거의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별도로 해주십사는 간곡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야당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증액 추산 규모가 고무줄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 추경의 효용성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거는 여당 원내대표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추경이 헌정사상 처음 폐기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이후 지난해까지 26년 동안 제출된 24건의 추경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본 규제 대응 관련 예산이 포함된 추경을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결국 여야의 추경안 심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대규모 특별 공판팀이 꾸려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농단 관련 재판 7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특별 공판팀을 구성할 예정이며 20명 가까운 검사가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수사도 마무리되면 대규모 특별 공판팀이 구성돼 삼성 측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클럽 붕괴 사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본부는 클럽 공동대표와 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불러 허가와 내부 불법 증축과 개축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클럽은 불법으로 80여 제곱미터를 늘리고 40여 제곱미터는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럽 공동대표 51살 A씨 등 3명을 입건한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난 클럽은 불법 중개축을 해놓고 영업을 했지만 담당 구청은 한 차례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 음식점인데도 춤을 출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특혜 의혹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클럽 중개축과 관련해 공동대표 등 3명을 입건한 경찰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광주 서구청 공무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단속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시설물 안전점검은 건축주의 의무사항이라 불법 공사 여부를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야지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었거든요. 붕괴 사고가 난 클럽처럼 춤을 출 수 있도록 허가받은 일반 음식점, 이른바 감성주점은 적정 규모로 고객 수를 조절하고 안전요원을 둬야 합니다. 하지만 구청 측은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번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업소 점검을 연뒤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제 조항을 넣는 것이지 이제 이해를 점검을 하라든지 그런 상은 아니거든요. 경찰은 클럽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가받은 과정 자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2016년 7월 영업장 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감성주점에서만 춤을 출 수 있도록 허가했는데 사고가 난 클럽은 영업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넘는데도 이 조례를 적용받았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 허가된 업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 때문입니다. 이 클럽은 이미 2016년 3월과 6월 불법 영업으로 각각 영업정지 1개월과 과징금 6천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다 내다볼 거예요. 다 염두에는 두고 수사를 해야죠. 경찰은 또 클럽 내 마약 투약 여부와 조직폭력배 연루 가능성도 전방위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서울과 부산 지역 자율형 사립고 9곳의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됩니다. 전주 상산고처럼 교육부의 최종 결정으로 기사회생하는 자사고가 있을지 관심인데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동의하는지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의 지위가 결정되는 학교는 서울과 부산의 자사고 9곳입니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에 대한 결정도 같이 내려집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자문기구인 지정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오면 다음 날인 2일이나 5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심은 전주 상산고처럼 기사회생하는 학교가 또 생겨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자사고로 발생한 고교 서열화 현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교육부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이라든지 대도시 지역에 있어서 자사고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게 그 일반적인 인식이고요.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산고의 경우처럼 교육청의 평가 과정에서 위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교육부가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공동 대응 방침을 밝힌 서울 자사고들은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디즈니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극장가에 토종 애니메이션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Guns where I can see 'em, witch. 통통한 스노우 화이트 공주가 마법의 빨간 구두를 신고 아름다운 레드 슈즈로 변신합니다. 동화의 나라 속 용맹한 7왕자는 저주를 받아 난쟁이가 됩니다. 언뜻 보면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같지만 국내 제작진이 만든 토종 애니메이션입니다. 시나리오 개발에 5년, 프로덕션에 3년 6개월이 걸릴 정도로 공을 들였고 한국 최초의 디즈니 수석 애니메이터 김상진 씨가 애니메이션 감독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동화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길 가다가 코너를 돌다가 마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장을 입은 여성 캐릭터 이런 걸로 디자인을 했죠. 잘 알려진 동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에서 기본 얼개를 따온 뒤 여러 동화를 한데 섞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점이 특징입니다.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만든 작품으로 할리우드 배우 클로이 모레츠가 목소리 연기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월 유럽 필름마켓에서 처음 공개된 뒤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세계 123개국에 선판매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귀에 익은 가요 멜로디가 인상적인 이 작품은 아이돌 연습생의 경쟁과 우정을 그린 토종 애니메이션입니다. 인기리에 방영된 애니메이션을 극장판으로 만든 건데 국내 대형 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가 기획에 참여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위주의 수출을 고려해 제작된 작품으로 다음 달 베트남 개봉을 앞뒀고 이어 중국 개봉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동안 토종 애니메이션을 볼 수 없었던 국내 극장가. 디즈니의 초강세 속에서 도전장을 내민 토종 애니메이션들이 나름의 전략을 토대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선전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YTN 슈두입니다. 홍콩에선 어제 밤늦게까지 송환법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가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강경하게 진압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심에 바리케이드를 쌓은 시위대 쪽으로 최루탄과 구무탄이 발사됩니다. 여기저기 불꽃이 튑니다. 경찰 쪽으로 돌과 보도블록 파편이 날아듭니다. 시가전이 벌어진 듯 아수라장입니다. 중국 정부의 홍콩 조제 연락 판금치로 진출하려는 시위대와 이를 막는 경찰의 충돌은 일요일 자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다치고 체포됐습니다. 시위대는 송환법 폐기, 경찰의 폭력 진압 규명, 홍콩 행정수반의 퇴진과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토요일에는 일주일 전 이른바 백색 테러가 발생했던 북쪽 지하철역 부근에서 주최 측 추산 28만 8천 명이 나선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17명이 다쳐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현장에서 11명을 체포한 홍콩 경찰은 강경 대응 입장입니다. Because he clearly understands this, but he remained present in the event. So based on the behaviors of him on that day on the spot, so we arrest him. 무역 갈등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중국 정부는 홍콩 시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 테난먼 민주화운동 추모 집회를 계기로 본격화된 홍콩 주말 시위는 8주째 더욱 거세진 모습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이결이야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백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눈 건강에, 간 건강에, 장 건강에 좋은 성분. 일일이 찾아 헤매지 않도록 한 알에 압축해 담는다는 원칙. 필요한 건강에 플러스 알파가 되도록 정관장 알파 프로젝트. 나는 그룹웨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던 그룹웨어는 다릅니다. 기업의 모든 정보가 모여 연결되고 모든 구성원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언제 어디서나 협업하도록 돕습니다. 나로부터 기업은 업무 효율을 통한 기업 잠재력 극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도전이기에 가능한 그룹웨어 비즈박스 알파입니다. 도전과 상의하세요. 도전. 일본이 한국에 대한 보복성 수출 규제 방침을 발표한 이달 들어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 시가총액이 17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재벌닷컴 자료를 보면 자산 상위 10대 그룹 95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지난 26일 현재 834조 9천여 원으로 한 달 새 2% 17조 원 감소했습니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이 1.4%, LG그룹이 7.2% 줄었습니다. 일본 기업과 합작한 여러 브랜드가 불매운동 대상에 오른 롯데그룹은 9.9% 감소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소송 문제 등에서 건설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으면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되는 사태를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한국의 변화를 기다릴 의향으로 9월 유엔 총회 등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도 한국이 전향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 한 직접 대화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산케이는 전했습니다. 지난 25일 경남 밀양 알루미늄 공장에서 난 불이 나흘 만에 대부분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씨나 불꽃은 보이지 않고 미세한 연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확산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밀양에 있는 알루미늄 공장에서 불이 났지만 화재가 난 공장 안에 물과 접촉하면 가연성 가스와 열이 발생하는 화학물질이 있어 소방당국은 물을 뿌리지 않고 자연 진화를 택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부천시 중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가 끊겨 2천여 세대 주민들이 3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전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주민 8명이 갇혔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사이에 보톡스 분쟁을 조사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사건에 처음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 당사자가 가진 증거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김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LG화학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LG화학이 굳이 미국까지 가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가 가진 소송 관련 증거를 서로 공개하는 것으로 증거를 내지 않거나 인멸하면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대웅제약과 보툴리눔 톡신, 즉 보톡스 분쟁을 벌이고 있는 메디톡스 역시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내에서 증거를 공개하지 않아 미국 ITC에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보톡스 분쟁을 제1호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 행정조사 사건으로 결정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건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 행정조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중소기업이 소송이나 다른 절차에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중소기업의 70%는 긴 소송 기간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기술 침해를 당해도 소송을 꺼리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이유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사실상 결정한 상태입니다. 중기부는 먼저 기업에 적극적으로 증거 제출을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면 입증 책임을 해당 기업에 묻거나 증거 확보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증거 공개의 벽에 막혀 미국으로까지 간 보톡스 분쟁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과 함께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마늘 15,000톤을 추가 수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정부 수매 23,000톤 등 전례 없는 대책에도 산지 마늘 가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농협과 함께 마늘 15,000톤을 추가 수매해 산지 추락 이후에 풀 예정입니다. 요샌 회식 코스로 노래방 가는 일이 흔치 않죠. 실제로 전국 노래방 수가 지난 2011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달라진 회식 문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1년 부산의 한 오락실에서 시작된 뒤 전국으로 퍼지며 직장인 회식 2차 장소로 인기를 끌었던 노래방. 하지만 2011년 3만 5천여 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걷는 추세입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노래방 업종의 현황과 시장 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노래방 신규 등록 건수는 노래방이 등장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였다고 밝혔습니다. 폐업이나 휴업 등으로 시장에서 이탈한 노래방도 2015년 이후 증가 추세입니다. 나홀로족 증가로 2015년 이후 인기를 끌었던 코인 노래방의 성장세도 예전 같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워라밸 문화가 확산하면서 회식 2차 코스로 애용되던 노래방의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커피 전문점이나 당구장처럼 노래방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많아진 점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시설을 고급화하고 면밀한 상권 분석을 바탕으로 특화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노래방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 가운데 1명은 아빠 육아휴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공무원 교사를 제외한 민간 부분의 육아휴직자는 5만 3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21%인 1만 1천여 명이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늘어나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고진영 선수가 짜릿한 역전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올해만 2번의 메이저 대회를 제패하면서 세계 랭킹 1위 자리도 되찾았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빗속의 혈투를 짜릿한 역전 우승으로 마친 고진영이 활짝 웃으며 메이저 대회 우승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하늘에서 태극기가 내려오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순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지난 4월 ANA 인스퍼레이션에 이어 올해만 2번째 메이저 우승.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되찾는 동시에 시즌 상금도 198만 달러를 넘어서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낯선 땅에서 한국 국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것 같고 굉장히 한국인인 게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밤새 내린 비로 경기 시작이 2시간이나 미뤄지는 등 말 그대로 빗속의 혈투였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3명이 챔피언조에서 우승 경쟁에 나선 가운데 박성현이 11번 홀 더블 보기를 범하며 가장 먼저 우승 경쟁에서 멀어졌습니다. 선두를 지키던 김효준은 파3 14번 홀에서
공이 벙커 턱에 박히는 불운을 겪으며 한꺼번에 세 타를 잃어 선두 자리를 내줬습니다. 경쟁자들이 크게 흔들리는 사이 선두에 4타나 뒤진 채 마지막 날 경기에 나선 고진영이 침착하게 타수를 줄이며 짜릿한 역전극을 완성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올해 열린 4번의 메이저 대회 가운데 3승을 휩쓸었고 LPGA 투어 21개 대회 중 절반에 가까운 10승을 합작하며 시즌 최다승 기록 15승 경신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자리를 다시 확인한 우리 선수들은 이제 영국으로 자리를 옮겨 2주 연속 메이저 대회 우승에 도전합니다.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중국 프로축구 슈퍼리그 상하이 선화의 김신욱 선수가 중국 진출 이후 처음으로 해트트릭을 작성하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김신욱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광저우 프리와 홈경기에서 2대2로 맞선 후반 연이어 3골을 터뜨려 팀의 5대3 승리를 지휘했습니다. 프로야구 5위 경쟁팀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먼저 5위 NC는 선발 크리스천 프리드릭의 7이닝 무실점 호투로 키움을 11대 0으로 대파하고 승률 5할에 복귀했습니다. 7위 삼성도 한화를 13대 6으로 따돌리고 후반기를 3연승으로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신인 투수 원태인은 선발 등판에서 6이닝을 3점으로 맞고 시즌 4승째를 올렸습니다. 반면 6위 KT는 LG에 1대 10으로 져 5위 NC와 승차가 2경기로 벌어졌습니다. 올여름 장마가 이제 끝났습니다. 장맛비로 일부 지역에선 농경지 침수나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가뭄을 겪었던 중부지방은 장마가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그동안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나고 잡초가 우거졌던 저수지. 메말랐던 저수지 바닥이 며칠간 내린 장맛비에 사라지고 제법 저수지다운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군에 있는 백곡 저수지입니다. 열흘 전 제가 이곳에 취재를 왔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수량이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바짝 타들어가던 밭에는 시원한 빗줄기 덕에 물이 고였습니다. 농민은 때를 놓칠세라 밭에 나와 들깨 심느라 분주합니다. 가물을 때 못해요. 이거 물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 맞으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비 맞고 하는 게 요새는 뜨거운 날보다 훨씬 나요. 먼지만 날리다 모처럼 물이 고인 논에서는 제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물이 잘 빠지는지 배수로도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는 피해가 없어요. 작물에 요번 비가 와서 잘 왔어요. 농작물에 밭에요. 복식에. 지금 뭐 단비지요. 여기는 복비예요. 완전히. 충북 지역 저수지의 저수율은 62% 안팎으로 지난 열흘 전과 비교해 10%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년 평균 저수율에는 못 미치는 수준. 장맛비에 혹시라도 큰 피해가 날까 걱정했지만 중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작물에 도움이 되는 단비가 됐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네, 막바지 장맛비에 피해도 있었지만 가뭄 해갈엔 큰 도움이 된 모양입니다. 올여름 장마는 오늘로 끝났는데요. 지난 목요일부터 나흘간 중부를 중심으로 200mm 안팎의 큰 비가 내렸습니다. 강화도에 237mm, 홍성도 199.5mm의 비가 왔고요. 서울도 1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 오늘부터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간밤에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서울이 25.5도, 포항 27.1도로 해안과 내륙 지역에서 25도 선을 웃돌았습니다.
낮엔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이어집니다. 강원 해안과 충청 이남 지역은 폭염주의보 속에 강릉이 34도, 대구도 34도, 서울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흐리다가 차차 개겠고요. 경남 남해안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는 무더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경우 주 후반에 33도를 웃돌면서 폭염특보가 서울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밤 사이에는 최저기온이 25도 선을 웃돌면서 열대야가 이어지는 날이 많겠습니다. 또 무더위 속에 내일과 모레는 중북부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 8시에 이어집니다.